획기적으로 돌아드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위원회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9번째 현장 방문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모인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용지표 부진에 성공하다며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3D 프린팅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 과정과 취업 정보 등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어 대학 일자리 센터를 찾아 학생들에게 청년 구직의 어려움을 묻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고용 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민간과 공공일자리 확충, 예산 지원 등 3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저는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부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완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구직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 재직자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올해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구직 활동할 때부터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또 취업한 이후에 재직 시까지 청년들의 취업과 또 근무가 또 재산 형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창업이 청년 고용의 길이 될 수 있다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창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홍진호입니다. 컨설팅은 지금 받는 거구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현장인 이리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합병원 최초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시작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호스피스 간호사로 말기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박명희 간호사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편안히 보내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공호흡기나 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 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 치료에 만족해합니다. 주사 맞고 해도 통증이 안 났다가 여기 오니까 통증이 작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일단 더 이상 치료는 못 하는데 편안하게 가셔야 되잖아요. 연명치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환자가 아픈 걸 연명을 하면은 고통만 계속 병이 난다면 연명치료해서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연명치료하죠.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뜻이 있다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가 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연명의료에 대해 생각해보는 이런 관심은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 어떻게 바뀌었을까? 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환자가 3만 6천 명을 넘어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1년 새 11만 5천여 명을 넘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지금은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려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좀비 속으로 범위가 줄어듭니다. 또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의 범위도 늘어나는데 현재는 심폐소생술 등 4가지이지만 앞으로는 수혈, 체외 생명유지술과 승합제 투여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나 자식에 한정해서 전원 동의를 하면 가족의 그 전원 동의에 의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즉 삶 속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이 더 쉬워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보다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전체의 67.7%로 더 많았고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 기간은 전체 간병기관의 47.5%에 불과해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연명의료 계획을 환자랑 직접, 환자가 자기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이 법의 취지인데 아직은 환자랑 직접 하는 그런 의사소통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런 의사소통을 의료진과 환자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 앞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충분한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생애 말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투자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인 이리나입니다. 영국의 6.25 참전 용사 고 윌리엄 스피크먼 씨. 고인의 뜻을 받들어 영원히 대한민국에 잠들게 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A soldier thinks from time to time of the places that he's fought, and he remembers them. And I've been around the world a couple of times in my army career, but this thing grabs at me all the time. I always remember it. And the reason I want my ashes to be brought here is because I can come back to Korea and I'll be here for always. 6.25 전쟁에 참전한 영국 유엔 참전 용사 고 윌리엄 스피크먼. 24살의 이등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스피크먼 씨는 마량산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본국으로 후송됐습니다. 전공을 인정받아 영연방 최고의 무공 훈장을 받았는데 석 달 만에 전쟁터로 돌아와 넉 달 더 전쟁터를 지켰습니다. 6.25 전쟁 이후 3번이나 한국을 더 찾았을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습니다. 죽으면 한국에 묻히고 싶다던 고인의 뜻에 따라 유해 봉안식과 안장식이 거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고 윌리엄 스피크먼 씨의 안장식과 가족의 한국 체류 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 봉안식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고 국방부 의장대가 함께하는 품격 있는 의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봉안식 이후 서울 현충원 봉안당에 임시 안치되며 이튿날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안장식에는 스피크먼 씨 유족과 국가보훈처, 주한 영국 대사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유엔 참전 용사가 사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개별 안장되는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국제방산전시회가 17일 개막합니다. 첨단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번 전시회에 공식 방문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 1,50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제방산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도 손꼽는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떠오르는 방산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방산업체 약 30곳이 참가해 첨단 무기 체계를 세계 시장에 선보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번 전시회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제 방산 전시회 참석을 위해서 14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 기간 정 장관은 UAE 국방특임장관을 비롯해 오만, 이집트, 그리스의 국방장관 등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울러 아크 부대와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은 청해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버스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생기죠. 이에 정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 비상자동 제동장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사고는 낮다 하면 큰 인명피해가 뒤따르곤 합니다. 이 끔찍한 교통사고는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했고 2명이 숨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에 비상자동 제동장치를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비용의 50%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지난해 1,700대에 이어 올해부터는 매년 1,400대를 지원해 2022년까지 총 7,300대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지원뿐만 아니라 비상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1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30% 할인되고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LH가 다가구 주택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30에서 50% 수준이고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3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LH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주택 7,80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